같은 챕터가 이제 자기 사명 선언서서부터 이제 하실 텐데, 중점적으로 자기 사명 선언서에 대해서 권경희 사장님이 읽으시고 느끼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그 발표자는 권경희 사장님의 파트너죠. 김승준 사장님이 그 습관 3,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의 그것을 가지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권경희 사장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희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그래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진짜 이게 마감에 대한 스트레스? 저는 사실 그거를 좀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마감이 없다면, 살아갈 힘이 없는, 그게, 어, 제가 굉장히 일 중독이 있고,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그 삶에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균형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을 못 잡고 어떤 이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제가 맡은 이 챕터에서 이 자기 사명 선언서, 어, 이거를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 좀 이따가 나올 부분인데, 음, 그래서, 잠깐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번 달 모두들 굉장히 전력 질주를 하고 계시는데, 어,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 없다면 사실은 전력 질주를 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모하고 또 별로 이렇게 끝이 좋지 않은 그런 것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읽은 지는 15년이 훌쩍 넘었고, 그 15년 전 어느 그 추석 때였을 거예요. 추석 때, 어, 집에 하루 종일 앉아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혼자서 그냥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그 막 이 깨달음의 희열이 정말 온몸에 막 전율이 일 정도로 그해 추석에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때 그 책을 손을 대면서 아마 제가 그래도 인생의 방향을 좀 잡았던 시점이 그해 추석 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이 책. 예, 누구는 이게 쉽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고, 그러나 아까 우리 정소진 그룹장님하고 잠깐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제가 맡은 부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그해 추석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책을 다시 읽으면서 또 다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가 쓰는 그런 단어들, 제가 주로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여기에서 왔었구나를 사실은 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맡은 부분이 습관이 자기 사명서를 쓰는 것인데, 우리가 가훈은 다 아마 우리 초등학교 때 어, 학교에서 가훈 다 써와 이래서 아마 없던 가훈을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가훈은 뭐야 물어보면 우리 아빠도 몰라서 당장 그 자리에서 가훈을 써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누구나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자기 사명 선언서를 저도 사실은요. 그때 책을 읽어가면서도 자기 사명 선언서를 제가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시 읽으면서 저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자기사명선언서 이게 지금 옛날 책인데 150쪽이거든요. 지금 새로운 책은 몇 쪽인지 모르겠어요. 자, 자기사명선언서.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사명, 즉 자신의 인생 철학 내지 신조를 작성하는 것이다. 자기사명선언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성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공업 및 업적을 기술하고 자신의 존재와 행동이 바탕을 두고 있는 가치와 원칙에 초점을 맞춘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읽어가면서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고 이게 수차례 읽기를 반복하면서 읽어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사명 선언서가 대충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것인지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나의 친구인 롤 패커는 자신의 신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우선 가정에서 성공하라. 신의 도움을 갈구하라. 정직함을 결코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늘 기억하라.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선 양측의 말을 다 들어라. 다른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옹호하라. 성실하되 결단력을 가져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1년에 하나 정도는 개발하라. 내일의 계획을 오늘 세워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하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라. 유머 감각을 잃지 마라. 몸소 정돈된 생활을 하고 정연하게 일하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 그러한 실수에 대한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책의 부재를 두려워하라. 부하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 2번 듣고 1번 말하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다음 일이나 승진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 마라. 자, 이렇게 본인은 자신의 신조어죠. 자기 사명선언서를 이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사명선언서라는 것은 개인 헌법이라고 불러도 좋다. 그 다음 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사명서는요, 개인 헌법이에요. 개인 헌법. 자, 국가에도 법이 있죠. 자, 이거는 나의 법이에요. 법. 그래서 개인 헌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기 사명서를 작성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드렸어요. 누구나 지금 쓸 수 있어요. 그래, 약속을 잘 지키자. 그래, 나도 자기 사명서는 쓸 거야. 자, 나는 약속을 잘 지키자.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나는 뭐 부자가 되자.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자. 이런 자기 사명서를 누구나 단어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기 사명 선언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영향력의 원, 영향력의 원, 그 핵심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영향력의 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을 하려다 보니 자, 영향력의 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건데 영향력의 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자기 사명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영향력의 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사명선언서라는 것이 자기 헌법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룹장님께서 많이 그렸던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음, 우리가 여기를 쓸게요. 자, 관심의 영역, 관심. 어,
관심의 원. 자, 이게 관심의 원이에요. 음, 다시 할게요. 자, 이게 관심의 원. 자, 관심의 원입니다. 어, 관심의 원과 영향력의 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신의 주도성 정도를 자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바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원 안에 우리의 관심의 영역을 한번 써 넣어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 관심의 원에 한번 써보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책에 보면은 이게 도표로도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도 나와 있고, 도표로도 나와 있는데, 자, 관심의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관심의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펜이 조금 망가졌나 봐요. 자, 관심의 원에 들어가 있는 대상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전혀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것과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관심의 원은요, 여기에서 음, 그 관심의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쪽에 내가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알아보는 건데요. 대부분의, 어,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대화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자, 뭐 예를 들면 내가 관심에 있는 것들은 정치. 야, 오늘 이상하네 이거. 정치. 요즘에 뭐 저기 뭐예요? 뭐 선거도 끝났고 뭐 정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이재명이 어쩌고 저쩌고 정치를 못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요즘에 또 핫한 것도 있습니다. 날씨.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이 날씨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이거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김호중, 예, 음주운전, 예. 그다음에 또 누가 요즘에 또 뭐 성형을 했어. 뭐 그다음에 뭐 명품 가방 너무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다이어트. 요즘에 또 SNS를 보니까 누구야 인스타를 보니까 변정수가 하는 그 눈 밑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눈 밑 뭐 화장품 이런 것들. 자,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면, 결코 내가 내 사명 선언서를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심의 영역이 크다면 나의 영향력의 원은 그만큼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관심의 원 말고요. 나의 영향력의 원입니다. 이게 나의 영향력의 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성공에 관심이 있어. 나는 어, 책을 많이 보고 싶어. 나는 요즘에 운동을 좀 많이 해야겠어. 나는 우리 부모님과 식사를 좀 해야겠어. 동생도 좀 만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남편과 요즘에 관계가 좀 너무 서운했어.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어. 음. 그 다음에 밀어놨던 집안 일들이 있어. 집안 일을 좀 해야 되겠어.
자, 우리 파트너와 함께 바빠서 식사를 못 했는데 파트너와 함께 식사를 해야 되겠어. 그다음에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차곡차곡 연금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어. 이런 부분들 있죠. 자, 그다음에 내 자녀에게 우리 자녀와 함께 오늘은 기쁜 대화를 한번 해야 되겠어. 자, 이게 바로 영향력의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영향력의 원이 내 영향력의 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로 내 관심의 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핸들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관심의 원이 커진다면 내 영향력의 원은 그만큼 축소가 되는 거죠. 자, 내 영향력의 원이 이렇게 점점 점점 커질 때 비로소 자기 사명선언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자기 사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향력의 원, 그 핵심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그 핵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 바로 이 핵심이 바로 영향력의 원이다. 자, 그러면 이 영향력이 바로 삶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핵심은 내가 이 삶의 핵심을 갖게 된다면, 내가 이 영향력의 원이 커진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죠. 안정감을 갖게 되고, 또 나에게 삶의 지침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워지는 거죠. 지혜를 갖게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나의 이 영향력의 원이 커지면 이 영향력의 원은 삶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이 삶의 핵심이 생긴다면 비로소 이 안정감, 그다음에 지혜, 삶의 지침, 그다음에 나의 역량이 커진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네 가지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음, 여기 157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각종 생활 중심.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지만 누구나 하나의 생활 중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생활 중심은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주요 패러다임들, 즉 몇 가지 대표적인 생활 중심들을 간략히 검토해 보자. 자, 그래서 이 패러다임들이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요소와 거기에 결과되는 전체적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 자, 우리의 생활들을 보면은요. 자, 배우자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배우자 중심인 사람, 가족 중심인 사람, 금전 중심인 사람, 일 중심인 사람, 소유 중심인 사람, 쾌락 중심인 사람. 자, 이렇게. 그다음에 친구 또는 적. 이렇게 써놨어요. 친구 중심인 사람.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배우자 중심에서는 우리가 생각보다도 굉장히 배우자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배우자 중심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은, 어, 사랑을 해서 만났지만, 배우자의 일시적인 기분과 감정, 행동과 처신에 쉽게 상처를 받으며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사건들,
예를 들면 새로 태어나는 아기, 처갓집 식구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성공 등에 대해서도 취약해진다. 어, 공격을 당해낼 수 없을 때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자기 방어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다. 이때 우리는 빈정거림, 가시돋친 농담, 흠잡기 등 자신의 내적 취약성을 감추는 말만 골라서 표현한다. 우리는 상대방이 먼저 반성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만 결과는 단지 상대방에 대한 실망뿐이며 상대방의 문제점에 대한 재확인일 뿐이다. 이 같은 부부관계는 겉보기에는 원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 인생 지침은 그때그때의 감정에 기초하게 되고 지혜와 역량은 반의존적이고 부정적인 상호작용 때문에 사라지고 만다. 자, 그다음에 가족 중심은요. 어, 가족 중심의 부모는 이 부분 굉장히 참 공감이 됐어요. 가족 중심의 부모는 자녀의 복지와 진정한 행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대로 기르지 못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할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 만약 부모들이 자신들의 안정감을 자녀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자 노력한다면 자녀에게 인기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한 욕구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장기적인 안목, 버릇들이기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가족 중심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봐왔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의 우리가 부모들을 뭐 친구 같은 부모, 뭐 선생님 같은 부모, 뭐 선배 같은 부모, 뭐 굉장히 많은 표현을 하지만 어, 모든 부모들의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의 특징을 보면 거의 친구 같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부모의 상을 그렇게 많이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어, 뭐 그것도 뭐 제대로 말 그대로 친구 같은 부모가 된다면 모르는데 모든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삶을 강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결국에 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의 소신대로 할 자유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어, 가족 중심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금전 중심, 그다음에 일 중심. 제가 아까 이제 일 중심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들의 근본적 자기 정체성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나온다. 즉, 나는 의사다, 나는 작가다, 나는 배우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과시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의식이 일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자신의 안정감을 위협한다고 본다. 예, 저도 요 부분을 읽으면서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PM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각자 이제 자기의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쩌면 이 직업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인생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삶을 산다기보다는 자기 그 일에 대한, 자기 직업에 대한 그런 그 중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소유 중심, 예, 쾌락 중심도 있습니다. 쾌락 중심. 이 쾌락 중심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뭐 굉장히 그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있죠. 유쾌하고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 또는 이제 TV 프로그램, 요즘에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SNS, 이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된 놀이가 바로 이제 이 핸드폰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굉장히 또 많이
중심이 그쪽으로 다 쏠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친구 중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거의 인제 친구 중심이 굉장히 많죠. 친구의 지배를 많이 받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여기 또 있어요. 교회 중심. 뭐 교회 중심이라고 한다면 뭐 신앙 중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제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은 어 오해는 없으셔야 되는데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 가지 습관, 이 원칙적인 부분에서 이 어떤 균형이 깨져 있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어 내 삶의 중심이 나인 것이지 어떤 교회, 어떤 신, 어떤 뭐 추종자 이런 것들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 삶의 균형을 예 균형을 박탈시키는 것이죠. 자 또 하나가 인제 자기 중심.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인제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어 뭐 인간은 물론 자기 중심이지만 특히나 요즘에는 굉장히 개인주의가 많죠. 그래서 남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어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남을 돌아보는 삶 이런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기 사명 선언 그러니까 자기 사명서를 쓰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쪽 저쪽 옮겨가면서 좀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좀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은 우리가 어 어떤 삶의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주도성을 가지고 나의 이 영향력의 원을 키워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도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음 한번 내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영향력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달을 때 비로소 자기 사명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자기 사명서를 한번 써 봤습니다. 자 나의 자기 사명서 첫 번째, 가정을 먼저 돌보자. 가정을 돌보자.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어 아내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부모로서의 역할, 또 시부모님한테는 며느리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이 그룹에서의 또 나의 리더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검소한 생활 태도를 갖자. 검소한 생활 태도를 갖자는 지금은 저도 많이 잡혔는데 이런 거였어요. 충동 구매 굉장히 많죠. 한번 이제 지름신이 강림을 하면 인제 끝내주게 지르잖아요, 요즘 사람들. 자 그래서 충동 구매하지 말자. 그다음에 냉장고를 비우자. 예. 옷 사지 말자. 신발 사지 말자. 예. 있는 거 죽을 때까지 다 입어도 못 입는다. 예. 그래서 검소한 생활 태도를 갖자. 세 번째가 성실하게 임하자. 여기에는 양심에 순응하자라는 그런 뜻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가 사실은 제 삶에서 좀 많이 변화된 게 있다면 저는 '함부로 약속을 남발하지 않는다.' 그 원칙은 굉장히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주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 차 한잔 해요? 언제 식사 한번 해요? 그래요. 그거 내가 해 줄게요. 언제 전화할게요.
이런 약속들을 그냥 남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를 한번 잘 보시면 예, 그런 약속은 제가 안 합니다. 전화할 것 같으면 전화할게요. 꼭 만나야 되겠으면 만납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변화들이 저는 제가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성실하게 임하자. 그다음 네 번째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자. 저도 이거 굉장히 안 됐던 부분인데 어 타인을 인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안 됐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인정을 하게 됐냐면 어 이 사람도 하나의 우주다. 내가 나의 성공이 그렇게 간절하듯이 우리 김정현 사장님도 간절할 것이다. 음, 우리 우리 김조엔 사장님도 간절할 것이다. 우리 송지우 사장님도 간절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간절할 것이다. 나와 똑같다. 마음은 다 똑같다. 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 다섯 번째가 계획하고 결단하고 노력하자예요. 저는 늘 계획하기를 또 좋아하고 결단을 하기도 잘하고 또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성공을 떠나서도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항상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들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단 사실은 잘 못하거든요. 예, 계획만 세우고 결단 잘 못해요. 그래서 결단이라는 것은 어, 그러니까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결단이 되는가. 우리 뭐 기분에 따라서 에 그래 나 이제부터 잘할 거야. 오늘부터 일일이야. 그래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오늘부터 진짜 잘할 거야. 이건 결단이 아니잖아요. 저 사실 오늘도 수도 없이 그랬거든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결단 아니죠. 그래서 진심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결단이 나오는 것 같고 또 노력이 수반되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가 제가 경청하라입니다. 이것도 제가 참 안 되는 부분이에요. 누구나 얘기를 할 때 저도 이미 내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경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청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뇌를 젊게 하자. 이거예요. 제가 정말 안 되는 게 기계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바꿔나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뇌를 젊게 하자. 그 다음에 운동하고 독서하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친교. 제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쟤는 그래요. 그 친교하는 거, 잘하는 것 같지만 또 사실 잘 못하거든요. 이게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노력하지 않고도 친교를 하는 사람으로 좀 나를 바꿔나가자. 자, 그 다음 마지막이 기도하자입니다. 기도하자. 이러한 많은 노력들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서 정말 기도하자. 이게 제가 오늘 이 책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내 사명서를 다시 한번 써봤거든요.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러분들도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제 딴에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꼭 한번 자기 사명서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세상에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업종별로 식당을 하는 사람, 영업을 하는 사람, 뭐 의사, 변호사, 판사, 뭐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업종별로. 구두를 닦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직업에, 어, 귀천이 없다고 하죠. 귀천이 없어요. 자, 업종별, 직업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두를 닦는 사람이라면 나는 얼마나 어떻게 이 영향력을 가지고 이 영향력의 원을 키워서 내 손님에게 날 어떻게 손님을 응대할 것인가. 내가 구두 닦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결국에는 업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업의 귀천, 뭐,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중요한 것은 주도성을 가지고 나의 영향력의 원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자기 사명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결국에 성공을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안 되지만 나의 영향력의 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 부족한 부분들을 자,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새로이 나의 그 사명서를 쓰면서 좀 발전하는 내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는 저한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권경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희 사장님 지금 발표를 마치고 딱 일어나시면서 어려워 그러시더라고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 자기 사명 선언서를 쓰기 위해서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것들, 영향력의 원과 관심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그 대화 주제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삼겹살집이나 호프집에 가서 얘기를 옆 테이블 얘기하면은 뭐 10중 8구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 아까 권경희 사님 말씀하신 독서 부분이라든지 어, 인간관계라든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의 원이 점점 커질 때 내가 나의 사명선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그 발표자는 저예요. 저는 이제 습관 3,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인데 제가 이제 요거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습관 3,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래서 제가 어, 맡은 부분인데요. 음, 습관 3은 개인적 성과로서 습관 1과 2를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권경희 그룹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사명선언서, 그래서 내가 영향력의 원을 넓혀가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들, 영향력의 그 주도성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사명선언서를 썼다면은 그것을 내 삶의 실천 도구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습관 3, 소중한 것을 먼저 하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지나간 시간에 이제 했던 것들이 습관 1,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그러니까 개인 비전의 원칙. 그 다음에 습관 2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이거는 개인 리더십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것은 주도성에 대해서 했었고,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 하면서 그 장례식장에 그 내가 나의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찬사를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정리가 되면은 내 인생의 큰 방향성이 잡힌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습관 1, 습관 2에서 이제 그 독립의지의 힘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인간이 이제 동물하고 다른 천부적인 그 소질 네 가지 중에 하나이죠. 독립의지의 힘, 자아의식, 상상력, 양심에 더하여 우리가 가진 네 번째 천부 능력인 독립의지야말로 효과적인 자기 관리를 가능케 한다. 독립의지는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아가 여기에 일치되도록 행동하는 능력이다. 독립의지는 다른 사람에게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이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독립의지에서 얘기할 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잠시만요. 저희가 이게 원활치가 않아 가지고. 자, 효과적인 관리란 효과적인 관리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다. 리더십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인데 비해 관리란 이 소중한 것을 실제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자기 훈련 혹은 버릇들이기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성공의 공통 분모,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있는 것은 모두가 성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 모여 있는데 그 이 책에서 여기 이제 그 그레이가 쓴 성공의 공통 분모라는 글을 갖다 제가 여기다 옮겨놨어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를 찾고자 일생 동안 노력하였다. 그가 발견한 결과에 의하면 열심히 일한다거나 운이 좋다거나 인간관계가 좋다거나 하는 특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성공의 비결은 아니었다. 그 대신 다른 요인들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한 가지 성공 비결은 습관 3을 요약한 소중한 것을 먼저 행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습관 3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데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그는 성공적인 인간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성공적인 인간은 실패하는 자들이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그들도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분명한 목적 의식이 좋고 싫은 감정을 뒤로 밀어내는 것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싫어하는 일을 수행하려면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필요하다. 또 이것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습관 2의 가치관과 방향 감각을 필요로 하고 소중한 일에 열렬히 찬동하고 다른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나아가 순간적인 충동이나 욕구에 의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가치관에 입각해서 행동하도록 하는 독립의지와 독립의지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필요한 것이라면 그 일을 해내는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 이 강한 의지가 우리의 주도로 만들어진 첫 번째 창조, 즉 인생 목표를 성실하게 따르도록 해준다. 계속 우리가 지금 중요한 그 키워드가 주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 3은 시간 관리인데 시간 관리에 이제 네 가지 세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는 그냥 종이에다가 자기가 할 목록을 적었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달력에다 적어서 시간을 관리했고 세 번째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어, 메모를 해나갔죠. 그런데 이 제4세대 시간 관리는 대상과 시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간관계 유지와 증진, 결과의 달성을 강조한다. 간단히 말하면 생산과 생산 능력 균형 유지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생산과 생산 능력의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제4세대 시간 관리는 이 시간 관리라는 것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시간 관리가 아니라 자기 관리가 잘 되면은
시간 관리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 시간 관리 매트릭스라는 표인데 이 4사분면이 있는데요. 이 우리가 쓰는 이 시간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이 중요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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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으면서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으면서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긴급한 일이라는 것은 이 일사분면에 있는 긴급한 일이라는 것은 뭐 위기가 닥쳐서 거기에 어, 대응을 해야 되고 급박한 문제라든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 이러한 모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으면서 긴급한 일은 작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사소한 일들, 뭐 일하다 보면 누가 말 시키거나, 뭐 일부 전화 우편물 보고서, 아니면은 뭐 이메일을 갖다가 확인한다든지, 일부 회의, 눈앞에 급박한 상황, 인기 있는 활동, 그 다음에 중요하면서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아요. 중요하긴 한데 일이 긴급하진 않아. 여기서는 이제 예방, 생산 능력 활동, 인간관계 구축, 새로운 기회 발굴, 중장기 계획, 오락.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긴급하지도 않은 것은 바쁜 일, 하찮은 일, 뭐 이런 일부 전화, 시간 낭비거리, 즐거운 활동.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생산, 부장님 페이지가 안 생산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갔는 페이지가. 안 넘어갔어요? 저희한테는 계속 그 성공적인 인간은 실패자들이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하는 습관이다. 거기 페이지거든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시간 관리 매트릭스도 안 나왔나요? 네. 제가 계속 메시지 드렸는데, 아, 지금 제가 이거 하기도 바빠갖고 메시지 못 시간. 아, 큰일 났네. 자, 지금 넘어가고 있나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이 시간 매트릭스 잘 나왔나요, 지금? 네.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과 생산 능력을 갖다가, 어, 함양시켜 주는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요하면서도 중요한 일인데 긴급하지 않은 요, 요 이사분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면서도 긴급하지 않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많은 예를 드는데 책을 읽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독서 미팅, 독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평생을 살면서 책을 한 자 보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또 운동하는 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운동할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그건 급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인간관계, 친교를 맺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은 급하지는 않아요. 지금 나하고 친한 내가 관계를 개선할 사람하고 지금 당장 어떠한 친교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이런 일들 제가 말씀드린 독서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은 생산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생산 능력이 생산성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서를 안 한다고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갈 때,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여기 차트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들이 다음의 세 가지 능력 중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1. 우선순위 결정 능력. 2. 우선순위에 따라 준비 계획하는 능력. 3. 우선순위의 실행 계획을 수행하는 실천력과 자제력. 이것 중에서 뭐 부족한 게 있다면 뭔가 한번 나름대로 각자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실천력과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깊이 분석해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가 만든 삶의 우선순위가 마음과 정신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데 있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습관 2를 내면화하지 않은 것이다. 아까 습관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실천력과 자제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 우리 모두가 지금 사업을 하는 내적 동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PM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외적 동기, 여기에서 주는 비전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맞았을 때 우리가 보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제하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술을 못 먹게 한다고 술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술보다 더 좋은 것이 그 사람에게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술을 끊을 수 있어요. 도박도 중독인데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끊을 수 있으려면은 손을 잘라도 도박을 못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도박보다, 화토보다 더 좋은 무엇인가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중독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내가 비전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자제할 수 있는 비전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은 좀 더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제2사분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일,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이 제2사분면인데 2사분면에 속하는 활동들이 효과적인 자기관리의 핵심이고 먼저 해야 할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 대북 그래서 요 요것이 이제 그 이사분면에 속하는 활동들이 효과적인 자기 관리의 핵심이고 먼저 해야 할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요 챕터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사분면, 생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들,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예를 들어서 한 버켓에 큰 돌과 작은 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작은 버켓 안에 모두 다 그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가 있느냐. 먼저 큰 돌을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큰 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집어넣고 그래서 버켓을 채우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 하는 게 고궤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PM 사업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고궤도란 말이에요. 첫 번째, 책을 읽고 오디오를 듣고 그다음에 쇼도 플랜을 하고 자사 제품을 애용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게 이게 고궤도인데 이것을 갖다가 꾸준히 해 나가면은 우리가 이 고궤도를 하는 것은 생산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그것이 생산성으로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제가 맡은 습관 3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여기서 이제 제가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